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우리가 정해드린 대로 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큰며느리 정미영의 차갑고 무례한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49제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시아버지, 재산을 두고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엄마. 복잡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큰아들 성훈까지 합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주변에서 보던 이웃들도 고개를 젓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이 얕보고 있는 게 바로 제 진짜 실력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고 서울 노원구에서 30년간 선옥 슈퍼를 운영해 왔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철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일이에요. 70살이던 남편은 평소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직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성훈이는 회사원이고 작은 딸 은희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큰며느리 정미영이가 들고 온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야 해요. 집이랑 가게, 그리고 예금까지 해서 대략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이가 펼쳐놓은 계약서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게 뭔가요? 아, 이건 상속 포기 각서예요. 어머니께서 서명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돼요. 정미영이는 마치 당연한 듯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장부를 관리해온 경험으로 보니 이 서류들의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이 금액이 틀렸는데요. 아, 어머니. 복잡한 계산은 저희가 다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거래처와 정산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며 쌓아온 실력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겨둔 모든 서류를 꺼내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증서, 그리고 가게 관련 서류들까지요. 계산해 보니 실제 재산은 8억이 아니라 12억에 가까웠어요. 특히 가게 건물의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고 남편이 몰래 가입해둔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실력으로 이 부당한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 서류 검토해 봤는데 틀린 부분이 많아요.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어요. 정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성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30년간 가게를 하면서 매일 장부 정리한 거 알지? 이런 계산 틀릴 엄마가 아니야. 저는 차근차근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명의 예금 통장이 여기 3개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연금보험은 어떻게 빠뜨렸죠? 정미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세 기억력했어요. 아, 그건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네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왜 어제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했나요? 저는 30년간 거래처 사람들과 협상하며 익힌 예리함으로 추궁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제가 나이 많은 할머니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데 사실 저는 웬만한 사업가들보다 꼼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상속 포기 각서라는 것도 이상해요. 법무사 사무실 도장이 없잖아요? 작은 딸 은희가 저를 도왔어요. 맞아요, 엄마. 이런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오빠, 이 서류 어디서 구했어요? 성은이와 정미영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일 법무사 사무소에 같이 가서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밟아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았어.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은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오빠가 좀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혹시 오빠네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은희의 말을 듣고 보니 최근 정미영이가 명품백을 자주 들고 다니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성훈이가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설마 이 아이들이 미리 돈을 쓰고 이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남편 명의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어요. 고객님, 이건 망자 명의 계좌라서 상속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배우자입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성훈이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매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왜 성훈이한테 돈을 보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휴대폰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성훈이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남편의 답장도 있었어요. 알겠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거라. 걱정하실까봐.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성훈이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놓고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상속을 서두르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정미영이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성훈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30년간 가게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차라도 한잔 하죠. 정미영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상속 포기 각서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어머니께서 재산을 성훈이한테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도 안 내고 절차도 간단해져요. 저는 서류를 받아보며 찬찬히 읽어봤어요. 슈퍼마켓을 하면서 온갖 계약서를 봐왔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이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 그건 성훈이가 낼게요.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여 대상이 전 재산이네요. 제가 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미영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저희가 모시고 살면 되니까. 모시고 산다고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도 성훈이 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든지 임대로 주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미영이의 진짜 속셈을 알아챘어요. 제가 살던 집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죠. 그런데 미영아,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이런 복잡한 일 처리하기 힘드실까 봐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제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미영아, 성훈이가 아버지한테 돈 빌린 것 알고 있어. 정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다 확인해 봤어요.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지.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성훈이한테 직접 듣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죠? 정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성훈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 돈을 잠깐 사용했는데 그걸 메워야 해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요? 횡령은 아니에요. 잠깐 빌려 쓴 거예요. 주식 투자 좀 하려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아들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거구나. 네. 그런데 아직 600만 원이 부족해요. 다음 주까지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정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저는 이들이 왜 그렇게 상속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영아, 그럼 솔직히 말해봐요. 성훈이가 얼마나 빌렸어야 하는 거예요? 총 5천만 원이에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들이 이런 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미영이의 말을 듣고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성훈, 정미영, 그리고 은희까지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미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성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아버지한테 돈 빌리고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성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아서 해결한다는 게
엄마를 속이는 거였어요? 은희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를 무시한 거야. 엄마가 30년간 가게 하면서 온갖 어려운 일 다 겪어보신 분인데 왜 의논하지 않았어? 저는 성훈이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성훈아,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게 화나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좀 풀렸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확히 상황을 정리해봐요. 성훈이는 회사 돈 5천만 원을 사용했고 아버지한테 600만 원을 빌려받았으니까 아직 4,4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다음 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요? 네, 그래야 회사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자금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왔듯이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들과 의논해야 해요. 둘째, 아버지 상속은 법대로 정확히 진행할 거예요. 셋째, 성훈이가 쓴 돈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해서 나중에 갚는 걸로 하죠. 정미영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럼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미영아, 너는 엄마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3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온갖 계약서, 세무 처리, 자금 관리를 다 해본 사람인데 이런 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정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달라. 은희야, 너도 조심해. 엄마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네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도와줬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도와줬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온 가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철수 법무사는 저희 동네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으로 선옥 슈퍼의 임대차 계약서도 여러 번 검토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선옥 사장님, 이번에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김 법무사님, 상속 관련해서 정확히 처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 법무사님은 저희가 가져온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제가 추가로 발견한 연금보험까지 말이에요. 전체 상속재산이 약 12억 정도 되겠네요. 배우자 상속분과 자녀 상속분을 계산하면 김 법무사님이 계산을 시작하자 정미영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무사님, 혹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유류분이 있거든요. 다만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가능하죠.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법무사님, 사실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돈을 빌린 게 있어요. 이것도 상속에서 고려해야 하나요? 김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분에서 차감해야 해요. 성훈이가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받을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600만 원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봐야 해요. 정미영이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해야 할 5천만 원 문제도 있어요. 김 법무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5천만 원요? 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훈이가 회사 돈을 사용한 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를 선순위로 성훈 씨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은희가 즉시 동의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급한 상황이니까요. 김 법무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12억이니까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하면 선옥님이 6억, 성훈 씨와 은희 씨가 각각 3억씩입니다. 여기서 성훈 씨가 생전에 받은 600만 원과 긴급하게 필요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2억 4,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이 계산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미영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법무사님, 그럼 어머니가 6억을 다 가져가시는 건가요? 배우자 상속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저는 정미영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나는 30년간 이 가정을 지켜왔어요. 남편과 함께 이 재산을 모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제 내가 받을 몫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김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선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상속분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상속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영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좀 섭섭해요. 저는 정미영이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영아, 나도 섭섭해요. 너희가 나를 속이려 했다는 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믿고 지내자. 상속 절차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성훈이가 회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이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어요. 시댁 어른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큰형님, 어머니가 너무하셔요. 성훈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동생 성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수님, 성훈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던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호야,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5천만 원을 즉시 지원해 줬잖아. 그래도 형수님이 6억을 다 가져가시는 건 좀.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미영이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한 게 분명했거든요. 성호야, 정확한 사실을 알고 말하는 거야? 내가 받은 6억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이야. 그리고 성훈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6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받았어. 총 5,6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야. 아, 그런 거였군요. 미영이가 그런 얘기는 안 했네요. 그렇지. 미영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어요. 성호와 성민, 그리고 막내 성아까지 총 3남매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아시죠? 저는 상속 관련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상속분할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성훈이가 회사에서 가져온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 12억, 제 몫 6억, 성훈이와 은희 몫 각각 3억씩. 그리고 성훈이가 미리 받은 돈 5,600만 원. 시동생들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한테 잘못된 얘기를 들었네요. 미영이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정미영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믿고 지내야지. 왜 이렇게 의심하고 다투려고 해? 정미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조급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좋게 지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죠. 성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생기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네, 알겠어요.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이 20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의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저는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했어요. 확인 결과 이 보험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수익자인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아이들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셨네. 무슨 선물이요? 생명보험이 하나 더 있었어. 2억 원이야. 성훈이와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훈아, 은희야. 이 돈은 너희들에게 줄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준비해 주신 돈이니까 가족을 위해 써야지. 저는 1억 원은 성훈이에게, 1억 원은 은희에게 주기로 했어요. 성훈이는 이 돈으로 빚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은희는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정미영이도 이번에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30년간 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셨는지도요. 저는 정미영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아,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훈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정미영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놀러 오고요. 특히 정미영이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며느리처럼 저를 챙겨줍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마트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그리고 어머니, 가게 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선옥 슈퍼를 문 닫았어요. 혼자서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다시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도와줄 거야? 네, 제가 주말에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성훈이도 시간 날 때 도울 수 있고요. 저는 정미영이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더 고마운 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다시 문을 열어볼까? 좋아요. 선옥 슈퍼 재개장이네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영정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였어요.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번 일을 해결하는 열쇠였어요. 숫자를 읽는 능력, 사람을 파악하는 직감, 그리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끈기 말이에요. 여보, 저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30년간 사업을 해온 경영자였어요. 그걸 아이들이 이제야 인정해 주네요. 가장 뿌듯했던 건 성훈이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네요. 엄마는 정말 프로셨어요. 프로라니, 뭐가? 사업하는 프로요. 계약서 읽고 숫자 계산하고 사람 파악하는 거.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경험이 쌓여서 더 지혜로워졌다는 걸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동네 이웃들도 칭찬해 주셨어요. 선옥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잘 해결하시다니. 뭐가 대단해요. 그냥 30년간 가게 하면서 배운 걸 써먹은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역시 경험이 최고네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선옥 슈퍼를 다시 열 예정이고 정미영이와 성훈이가 번갈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은희도 주말에는 손자들과 함께 놀러 온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배운 모든 것들, 장부 정리, 거래처 관리, 세무 처리, 사람 보는 눈,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게 저만의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킨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존엄,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제 자리, 그것을 지켜낸 거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려 할 때, 속이려 할 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가진 진짜 실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결국 인정받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도전도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쌓아온 경험, 그 모든 게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걸 인정받을 기회는 언제든 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